커뮤니케이션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환자분 수술 받는 사람하고 수술하는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좀 잘하면. 안녕하십니까, 이마관 TV입니다. 자, 오늘도 사례 분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자, 수술이 한 번에 성공하면 참 좋은데 하다 보니까 또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재수술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재수술에 대한 사례를 한번 좀 분석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어떤 사례인가요? 27세 남자 환자이시고요. 네. 절개 3,500모를 2017년도에 수술을 하셨던 분이셨어요. 이분은 피부가 켈로이드 피부라고 해서 네네. 상처가 날 때 빨갛게 부어오르는 네. 이런 케이스였습니다. 네. 타병을 해서 절개를 진행하셨다가 네. 밀도가 떨어져서 이제 일단 밀도 보완을 원하셨던 네. 이런 분이셨습니다. 흉터는 많이 심하지는 않으셨나요? 흉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이식을 해봐야지 알 수 있거든요. 네. 흉터가 좀 많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3,500모를 좁은 공간에 열심히 집어넣다 보니까 네네. 제 생각에 이분은 밀도가 좀 떨어진 가장 흔한 원인은 이분이 정상적인 다른 부분에 비해서 밀도를 너무 높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3,500만원 1차 수술 하실 때에 너무 고밀도로 높였다. 이식을 네. 해서 오히려 밀도가 떨어졌다.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분이 체질상 가진 커버할 수 있는 그 게 아니고. 당뇨당 네. 뭐할 수가 있지만 네네. 이걸 또 약간 오버해서 그렇죠. 심다 보니 제 본인의 혈관의 영양 공급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을 하지 환자의 뒤통수도 워낙에 좋았어요. 못했다. 네. 워낙에 좋은 모발들이 많았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욕심이 나셨을 수도 있고요. 음. 네. 뭐 환자가 원했을 수도 있고 그건 그렇죠. 뭐 사실은 환자분들이 고밀도 이식을 많이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무 고생하고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뭐 빽빽하게 심어주세요라는 얘기는 누구나 다 할 거예요, 사실은. 누구나 다 해요. 열이면 뭐 10명 다 한다고 봐도 무방할 밀도 정도로. 높이고 자연스럽게 해달라고. 그렇죠. 공통의 이제 얘기인데 그게 참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리고 정상 밀도 구현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정상 밀도인 것처럼 탈모가 아니었던 것처럼이지 정상 밀도인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 너무 욕심을 내다 보면 사실 과여불급이라고 또 밀도가 반대로 떨어지는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이분은 일단은 포인트를 뒀던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네네. 일단은 뒤 후두 부위 켈로이드 상처가 난 부분에 대한 치료를 좀 원하셔서 네. 주기적으로 일단 주사를 좀 맞았고요. 네. 이 켈로이드 상처가 있을 때 주입하는 주사 용액 자체가 네네. 그냥 스테로이드예요. 근데 조금 붓기가 좀 가라앉던가 네. 사이즈가 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네네. 실제로 이분도 좀 줄어들었고요. 두 번째는 연세가 너무 젊으세요. 27세 남자 환자인데 젊은 상태에서 이 전체 그 빈 부분들을 다 백커버하기에는 모발을 조금 많이 써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뒷부분이 워낙에 좋으니 모낭당 모발수가 많은 모발을 조금 선별적으로 추려서 네네. 완벽하게 빈 부분들만 채우자. 네. 그러면 뽑혀지는 모낭의 개수를 좀 줄이자. 그렇게 일단 진행을 했던 환자였어요. 1차 수술을 하고 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네. 성공이다 실패다라는 이분법적 논리로 접근할 건 아니지만 이 정도 기간일 때도 다른 분들하고다 좀 떨어지면 네. 조금 생각은 해야 된다. 좀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네네네.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이면 네네네. 대충은 알 수 있다 네네네. 정도일까요? 일단은 그 4개월 때 그 고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네네네. 같은데 미국의 모발이식 교과서를 첫 페이지를 딱 펼쳐보면 검정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이렇게 써 있어요. 탈모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인 원칙이 있다. 우선 그들을 이해하라 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야. 4개월 내가 한 얘기가 아니야. 알겠습니다. 네. 4개월 차에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남들은 솜털이 많이 났는데 나는 안 났어요. 그렇죠. 혹은 두 번째 가장 흔한 건 왼쪽과 오른쪽이 틀려요. 이게 맞죠. 가장 흔한 네. 거예요. 6개월이면 나옵니다. 10개월이면 나옵니다. 1년 뭐 9개월이 나옵니다. 다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환자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죠. 나올까 말까 고민하거나 탈모 약을 내가 먹고 있는데 이 약이 나한테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면 머리 빠져요. 어쨌든 간에 수술하시는 모든 분들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병원을 선택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다음엔 조금 마음을 편히 먹어요. 마음을 좀 편히 드시는 게 그래야 기존 모발이 안 빠집니다. 무조건 1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교과서적으로는 네. 재수술의 시기는 10개월 이후에 가능하다고 적혀 있긴 해요. 3개월 이후부터 잔모들이 나고 6개월 자, 이후부터 있다. 판단할 수 있다. 저희 병원의 기준입니다. 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좋은데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1년이라고는 알고 있었어. 1년을 기다리고 싶은데 네네. 자, 나는 성공과 실패야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나는 한
8개월, 9개월 됐는데 못 견디겠는 거야. 못 견디겠는 거예요. 나는 1년 기다려보나 마나 안 되겠어. 네네. 혹은 나는 직업적으로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내가 한 8, 9개월 됐는데 느낌이 안 좋아. 그러면 난 지금 빨리 해서 2차 수술의 결과값이라도 몇 개월 줄여야 되겠어. 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고, 네. 뭐 그냥 성격이 조급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쵸. 그런 경우에 그러면 좋다. 최소 우리가 안 좋은 결과를 낸 걸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 시점부터는 최선의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그러면 최소 1차 수술하고 몇 개월 후에 2차를 다시 할 수 이 객관적인 잣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네. 1차 수술하고 10개월 이후에 재수술이 가능하다라고 적혀 있긴 해요. 네네네. 근데 그런 경우 10개월째 웬만하면 그냥 좀 더 기다리시라고 말씀드립니다. 1년까지. 네. 왜냐하면 네. 3개월부터 오발이 자라고 6개월부터 굵어지기 시작해서 10개월이면 어느 정도 이 결과에 대한 한가름 난다라는 개념인데 6개월부터 오발이 굵어진다 하더라도 10개월째면 4개월이잖아요. 네. 모질라요. 충분한 기간이 아니다. 충분한 기간이 아니다. 그래서 1년이 되는 타이밍에도 좀 더 괜찮아질 가능성이 있다면 저는 1년 3개월 6개월까지 기다리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9개월째와 1년째가 다른 사람 실제로 정말 많이 달라지는 사람이 있느냐? 네, 그렇죠. 많아요. 제가 봐도 근데 12개월째 됐을 때 어디였지? 라고 보여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자,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생겨서 그런데 네. 내가 9개월째에 난 못 참겠어. 음. 나 이제 도저히 나 이거 뭐 환불이고 나발이고 못 참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했어.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3개월을 더 지켜봤을 때에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쵸. 내가 못 견디고 했단 말이야. 네네.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까요? 3개월 동안 충분히 잘할 수 있는 모발이었는데 손을 대버려가지고 네. 그거가 데미지가 입는 경우.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안 보였을 건데 그쵸. 안에 모낭은 얘는 좀 늦게 자라는 모낭이었는데 안에 있었단 말이야. 그쵸. 살짝 잘 되고. 네. 근데 성장 과정에서 내가 2차 수술을 해버려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겠죠. 말짱한 애를 갖다가 네. 죽이는 경우도 죽이진 않죠. 왜 죽여? 좀 표현을 하자면 그렇단 말이지. 네. 어찌 됐든. 그만할까요? 아니요. 그런 경우도 이제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이제, 네.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3개월이라는 시간이 3년은 아니니까 3주도 3개월 같을 수 있고 3개월도 3년 같을 수 있지만 조금 더 이제 참아보는 게 낫진 않겠느냐. 그렇게 정리하려고. 집도 입장에서는 네. 최선을 다해서 환자에게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설득을 해야 돼요. 결론은 그겁니다. 그러면 이분도 어쨌든 재수술 케이스인데 하여튼 지금 상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였을까요? 이게 넘어갔었는데 네, 이제 네. 먼저 전 사진을 보여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은 밀도가 빈 부분들을 채웠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지만 나이가 좀 많이 젊으셨고 네. 그래서 맥시멈으로 모발을 다 뽑아서 쓸 수는 없었어요. 네. 왜냐 다음 기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분은 이식보다는 일단은 잘 뽑을 수 있는 채취에 좀 더 포인트를 뒀던 환자였습니다. 음. 최소한 노낭수를 뽑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모낭당 그냥 가정만 해보면 네. 모낭당 모발수가 3개짜리를 800번만 딱 펀칭을 해갖고 뭐 2,400원으로 만든다든지 뭐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분은 4개짜리도 있었어요. 3개짜리를 무조건 다 무식하게 뽑는 것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남겨놔야죠. 2개짜리를 늘리고 대신 잘라 먹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짜리가 좀 적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 결과를 만들 수 거기에 아까- 포인트를 뒀습니다. 이분은 요 맨 위에 있는 게 모낭당 모발수 하나짜리, 이 두 줄이 2개짜리, 두 줄이 3개짜리고 이 두 줄 중에서도 얘가 좀 더 좋은 애, 얘가 좀 덜한 애, 얘가 조금 더 좋은 애, 3개짜리 중에서 얘가 좀 덜한 애로 따로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이 안에는 4개, 모낭당 모발수 4개짜리도 조금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정확하게 800모낭 뽑아서 2,475보가 나왔던 환자였어요. 그러면 뭐 곱하기 3 곱하기 을 3인데 평균값으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모든 환자에서 곱하기 3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죠. 모든 환자에서 펀치당 머리카락 개수가 3이 나올 수는 없어요. 사진과 내용을 받아보고서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뭐였었냐면 많은 분들이 그냥 모낭 곱하기 2를 해버리니까 마치 그게 그냥 뭐 일반화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수술 받는 사람마다도 다르고 의사 선생님들마다는 수술 받는 환자의 부위마다도 달라요. 부위마다도 다르고 원장님들의 어떤 테크닉에 따라서도 또 천차만별이고 하기 때문에 꼭 모낭 곱하기 2 이런 개념이 아니니까 보통 2,400모 라고 하면 1200모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800모낭이거든요.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고 그 부위마다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우리 카페 회원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린 거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어쨌든 간에 정말 고민을 하고 수술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수술의 전체 과정을 다 알 수는 없어요.
환자들이 반드시 파악해야 되는 포인트들은 있거든요. 그렇죠. 저도 답답했죠. 1,500 문항법은 3,000이 아닌데.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두 번 비절개를 해서 뒤통수에 3개짜리가 별로 없어. 혹은 선천적으로 모낭답으로 3개짜리, 4개짜리 별로 없는 사람. 혹은 모낭이 뭐 스프레딩 되어져 있거나 그러니까 뽑기 어려운 케이스들. 이 세 가지는 정말 열심히 뽑아야 1,500 문항법은 3,000이 나온 경우가 있긴 해요. 네. 근데 그게 드물어요. 그렇죠. 제가 오늘 이 컨텐츠를 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 분들이 카페에서도 그렇고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이제 정보들이 요새는 많이 넘쳐나잖아요. 그러다 보면 꼭 한 가지만이 정답이 아닌데 그것들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생각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문항당 모발수 3개짜리를 800문항을 뽑아가지고 2,400 만들 수 있어. 근데 다른 병원에 가 상담을 받을 때 면모가 필요해요. 2,400모가 필요합니다. 비절개를 할게요. 근데 수술이 끝나고 저 몇 문항 뽑았어요. 이렇게 1,200문항 뽑았어요. 하고서 그 원장의 멱살을 잡을 수도 있어. 아니야, 근데 그건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러지 마시라고 저는 이제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케이스마다 다르고 같은 환자에서도 부위마다 다르고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문항당 곱하기 2 해서 모발수라는 편견을 이제는 좀 버리시고 그건 아니다. 대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커뮤니케이션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환자분 수술 받는 사람하고 수술하는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좀 잘하면 물론 못 믿기 시작하면 속이는 것도 쉽고 속는 것도 쉽잖아요. 사실 그건 그렇긴 한데 제가 우리 회원분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병원 문턱을 잘 드나들 수 있는 병원을 좀 고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좀 궁금한 게 있으면 많이 묻기도 하고 좀 내가 믿을 수 있는 병원을 고르라는 얘기인데 영상 보신 분들께서 내가 알고 있는 이론적인 지식이 이게 아니면 이 병원이 틀린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좀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시고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고 그럴 수 있는 병원을 골랐으면 좋겠다. 왜냐면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셔서 보여달라 그러면 보일 수 있고 물어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저는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절개든 비절개든 확인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생각해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그런 얘기가 좀 생각이 좀 들어서 환자분들 당연히 내 머리 갖고 물론 내가 돈 내고 수술 받는 거지만 내 머리 갖고 내가 하는 건데 중간중간에 그런 것도 편하게 또 하시는 분하고 얘기도 할 수 있고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그 세밀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정확한 생각이 필요하다. 어찌 보면 그냥 일반적인 재수술 사례일 수도 있었지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절개 분류와 분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의 사례를 한번 검토해봤고 긴 시간 동안 시간 내주신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사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